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남긴 26조 원 규모의 재산, 유족들이 오늘 상속세로 12조 원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국내 모든 상속세의 3배입니다. 또 유산 중 1조 원은 의료 사업에 기부하고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은 국가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삼성 측의 발표 내용을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유산은 삼성 계열사 주식 19조 원을 포함해 26조 원 규모입니다. 상속세만 12조 원, 국가가 걷는 전체 상속세 3년치에 해당하는 사상 최고액입니다. 기증 계획도 밝혔습니다. 국보 14점과 보물 46점을 포함한 문화재 21,600점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김환기와 피카소가 포함된 근현대 미술작품 1,600점은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가족들은 이 기증만으로도 조 단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기증과 별도로 1조 원의 사회 환원 계획도 밝혔습니다. 감염병 전문병원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에 7천억 원,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에 서울대병원에 3천억 원을 내놨습니다. 삼성일가는 오늘 이 1조 원을 모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요일로 예정된 상속세 신고 기한을 앞두고 과세 대상을 신속하게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1조 원 기부는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수사 당시 이건희 회장의 사회 환원 약속을 이제 이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면서 이에 따른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당시 이건희 회장이 선대에서 물려받아 숨겨놓은 차명재산이 4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세 시한이 지나 상속세는 내지 않았습니다. 삼성일가는 오늘 상속재산을 홍라희 씨와 3남매가 어떻게 나눠 가질지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경입니다. 이건희 컬렉션 2만 3천여 점은 이제 대중의 눈앞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국보와 보물만 60건이고 교과서에서 보던 미술 작품도 여럿인데요. 어떤 작품이 어디로 가서 언제부터 볼 수 있는지 전동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겸재정선이 비각엔 인왕산의 절경을 그린 국보 216호 인왕 재색도. 조선 영조 때 그려진 이 그림은 가로 138, 세로 79cm로 정선이 그린 그림 중 가장 크고 웅장합니다. 단원 김홍도가 죽음을 앞두고 인생무상을 표현한 보물 1393호 추성부도, 천수가는 보살도와 월인 석보까지, 이건희 컬렉션에 포함된 국보 14건, 보물 46건의 미술품과 문화재 2만 1,600여 점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됐습니다. 대개는 다 매장유물들이 올라온 것들이거든요. 삼성가의 그 미술품들이 감으로써 소장품의 완성도를 높여준 그런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국내외 근현대 미술품 1,400여 점은 국립현대미술관으로 갑니다. 경계조차 알기 힘든 녹색 연못에 유독 수련만이 선명하게 핀 이 작품은 빛과 색채를 자유자재로 묘사하던 인상파 화가 클로드 모네의 수련이 있는 연못입니다. 모네가 남긴 250여 점의 수련 연작 중 104장으로 시력을 잃어가던 시기에 그려 추상화처럼 보이는 독특한 작품입니다. 르누아르의 책 읽는 여인을 비롯해 살바도르 달리, 호안 미로, 샤갈과 고갱 등 서양 미술 대가들의 걸작들은 물론 이중섭의 황소, 김환기의 항아리와 여인들처럼 한국 현대 미술의 획을 그은 명작들도 기증됐습니다. 예술적 사료적 가치가 높은 주요 미술품의 대규모 국가 기증은 사실상 국내에서 최초이며 해외 사례를 들춰보더라도 상당한 역대급 수준입니다. 전체 이건희 컬렉션의 경제적 가치는 2조 5천억 원에서 3조 원 정도로 추산됐지만 시가로는 그보다 더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현대미술관의 한 해 작품 구입 예산은 수십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번 기증으로 해외 유명 미술관들과 경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번에 기증된 이건희 컬렉션 작품을 최대한 빨리 일반에 공개하기 위해 박물관은 오는 6월, 미술관은 오는 8월부터 특별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자, 그런데 삼성이 직접 언급하지는 않고 있지만 현재 옥중에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론이 여기저기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기부 발표를 전후해서 나오는 이 사면론, 과연 적절하고 가능한 건지 남상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병총, 상공회의소 등 재계 단체 5곳이 어제 청와대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했습니다. 반도체 산업 경쟁이 치열하니 총수가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계종 소속 주지 25명도 다시 기회를 주자며 사면 탄원서를 냈습니다. 일부 보수 언론들도 군부를 떼고 있습니다. 이재용 백신 특사론, 반도체 지렛대로 백신 확보해야, 반도체 전쟁 격화, 사면해야, 이재용 사면해 반도체 살리고 백신 민간 외교 맡겨야. 이런 논리는 꼭 12년 전 이건희 회장 사면론과 똑같습니다. 당시 명분은 반도체 대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리는 글로벌 기업 삼성과 총수를 호도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재용 회장이 없다고 삼성전자가 투자 의사 결정을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삼성전자의 기업 지배 구조가 후진적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실적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과 상관없이 성장했습니다. 사면론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뇌물로 확정된 2년 6개월형 말고 경영권 불법 승계 재판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 주가 조작과 배임으로 기소됐는데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5년 이상 형이 예상되는 중범죄입니다.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면론 같은 걸 꺼내는 것들은 좀 적절치 않다.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은 사면 논의가 우리 사법제도와 경제범죄의 원칙을 뒤흔들 수 있다며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남상호입니다.